이번 컨텐츠에서 다룰 기업은 현재 가장 핫한 미국 핀테크 기업 중 하나인 로빈후드입니다. 주식이나 옵션, 암호화폐를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처음 투자에 입문을 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금융의 민주화를 상징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거래 앱을 넘어서 퇴직연금 계좌, 현금카드, 암호화폐 지갑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도 인상적이었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50%나 급증을 했고 순이익은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선물거래, 예측시장, 은행 서비스 같은 새로운 기능도 대거 출시했고 자사주 매입 규모도 크게 확대했죠. 그런데도 최근에 주주들은 실망을 좀 했습니다. 로빈후드가 이번 S&P 500 지수 편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그럼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실적 얘기부터 해보죠. 2025년 1분기 로빈후드의 매출은 9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나 성장을 했습니다. 예상치에는 약간 못 미쳤지만 이 정도 성장률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순이익인데요. 3억 3,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로빈후드가 그냥 이용자 수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성장형 스타트업을 넘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수익형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적이었죠. 주당 순이익 EPS도 0.37달러로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12% 정도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매출만 그냥 늘어난 게 아니라 돈 버는 효율도 함께 좋아졌다는 뜻이죠. 자, 이번 분기 로빈후드는 다양한 신사업도 공개를 했습니다. 선물 거래와 예측 시장 서비스도 시작을 했고 자동 분산 투자 서비스인 로빈후드 스트래티지 그리고 은행 서비스까지 확대를 했죠. 또한 기존 거래 상품인 주식, 옵션, 암호화폐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고객 예치금도 180억 달러를 넘어서며 신뢰도 있는 플랫폼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립 재무설계사 플랫폼인 트레이드 PMR이라는 기업도 인수를 해서 4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라는 기업의 인수도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런 행보를 보아하니까 로빈후드가 전통 금융과 신흥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CEO 블라드 테네프는 실적 발표에서 신규 기능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고 고객 반응도 기대 이상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한 로빈후드 골드 카드와 선물 거래, 예측 시장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죠. CFO 제이슨 워닉 역시 단위 수익당 수익률이 72%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이 뛰어나고 경영 효율성도 높다고 밝히면서 이미 6억 6,700만 달러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총 15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사주 매입이란 건 회사가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신들의 주식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로빈후드 주주들이 최근에 실망한 이유는 바로 S&P 500 지수 편입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인데요. 여기에 포함되면 다양한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의 자동 매수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로빈후드처럼 핀테크 업계에서 위협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최근에 S&P 500에 편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아주 톡톡히 해냈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로빈후드를 강력한 편입 후보 대상으로 꼽으면서 더 기대감이 올랐었죠. 결국 이번에 로빈후드는 편입되지 않으면서 해당 수요를 기대했던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기술적인 이슈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의미죠. 게다가 정규장 후반부터 주가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로빈후드 주가 상승세는 최근에 무척 강합니다. 지난 1년간 200% 넘게 상승을 했고 지난 4월 대비 2배가 오르기도 했죠. 반대로 말하면 주가 상승세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주가 조정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인데 이번에 S&P 500 편입 실패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투자자들의 수요가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애널리스트 커버리지는 매수 의견 14명, 홀드 의견 5명, 그리고 매도 의견 1명입니다. 대체로 긍정적이나 목표가 평균은 65달러로 이미 현재 주가는 이를 뛰어넘은 상태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모두 잡은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성장을 하고 제품 라인업도 넓어졌고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인 지금 같은 시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로빈후드는 여전히 몇 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 거래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죠. 이 사업 구조가. 그래서 시장이 조용해지면 이용자들의 거래도 줄어들 수가 있고 이게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둘째,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SEC가 로빈후드 크립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종료를 하긴 했지만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죠. 그리고 셋째, M&A 리스크도 있죠. 트레이드 M&R이나 혹은 비스탬프 인수가 완료되더라도 이를 잘 통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조직 내부 혼란이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과거와 다르게 밈 주식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립된 길을 가는 핀테크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로빈후드인데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로빈후드 주가는 앞으로 얼마나 더 어디까지 오를까요? 주주로서 의견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